저도 네. 전화 통화도 잠깐 했었는데 네.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제 네.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 시민단체에 있을 때의 스탠스를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하는 게 공공부문부터의 분양가 상한제 강화, 토지는 SH 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네. 네, 그다음에 후분양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저 궁금한 게 분양가 상한제하고 후분양제하고 건물만 분양 이거 궁금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 하면 공급이 줄죠, 당연히. 건설사에서. 근데 그걸 해서 어떻게 가격을 낮추겠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데 로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는 성공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자체로 보면은. 근데 자체로 보게 되면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는 이제 LH에서 소유하고 건물만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집값이 안 올랐나요? 집값 그 사용권에 대해서 오르거든요. 그리고 자산이 되지 않는 시장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가 지금 건물값이 있나요? 건물값이 없죠. 빵은 아니죠. 없죠. 네. 땅값이잖아요. 만약에 새 아파트는 건물값이 있겠죠. 근데 그걸 분양받아서 샀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계속 노후화돼 가서 땅값만 나오면 어떡하죠? 그 누가 삽니까? 분양부터 실패합니다. 분양부터 실패하게 돼 있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분양부터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LH에서 임대주택 많이 공급하잖아요. 지방에. 많이 비워 있어요. 비워져 있어요. 예. 그 왜 비워져 있을까요? 내 돈이 안 되니까 비워져 있죠. 내 자산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은 자산을 축적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산이 안 되는 그 모호한 정책이 하게 되면 시장에서 외면받게 돼 있습니다. 예,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에 그거 받을 건지. 근데 그게 계속 날잖아요. 날게 되면 건물 가치가 다 날아가고 땅값은 LH 거라면서요. 누가 그거 사죠? 옆에는 10억씩 20억 올라가는데 내 거는 빵원이잖아요. 그거 누가 사요? 아무나 안 사지. 그걸 임대는 놓으면 모르겠어요. 매매는 안 된다고. 그게 매매는. 분양부터 실패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후분양제는? 후분양제는 건설사에서 이제 시장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우리같이 이제 투자자나 실수요자분들이 선택할 때 네. 돈을 벌지 아니면 성공할지를 파악하고 뭐 입지나 위치 파악하는데 이제 뭐 분양회사에서도 이제 시장의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자금력 있는 그 큰 건설회사나 이런 회사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도 공급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구도 후분양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후분양하는 이유가 분양가를 못 올려서 그래요. 이 건설사들은 그 자본력 있는 건설사입니다. 그런 건설사만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참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공급 줄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공하기 힘들죠. 그럼 다 역으로 가는 정책? 역으로 가는 정책이죠. 이네요. 네, 역으로 가는 정책이죠. 성공하기 힘들다. 원가 공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분양가 원가 공개. 네. 분양 원가 공개. 네. 이거 원가 얼마겠어요? 이거 커피 3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쵸. 200~300원이죠. 네. 그럼 거기에는 임대료하고 다 지금 월급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사들 그 건설하고 난 뒤에 또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하자 보수. 네. 그런 원가를 어떻게 해서? 굉장히 힘들다. 근데 그게 건설사들이 수익을 많이 내면은 재무제표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 있잖아요. 재무제표 한번 보시라고요. 수익이 얼마나 나 있는가. 수익률이 그렇게 안 높아요. 비용을 다 나간다니까요.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건 증거예요, 사실은요. 재무제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가 공개하라면 안 하죠, 당연히. 공부를 안 하죠. 네. 근데 일반 이제 시민분들은 야, 건설사가 집값을 저렇게 뻥튀기 해놔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비싸게 덤터기. 네. 그러면 건설사 우리 그 홈페이지 가서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수익률이 얼마인가. 굉장히 낮다니까. 우리 주가 하시면 다 보잖아요.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네, 다 보잖아요. 그건 다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의도는 좋잖아요, 의도는. 의도는 좋은데 그 시장에 먹히는 거가 중요하죠. 근데 모든 게 알아요. 경제 정책이 의도는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시장에 넣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의 차이죠. 김원동 본부장님이랑 이렇게 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네. 닭게장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닭게장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네. 편안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우리 야당 후보나 우리가 여당 후보는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돈을 주겠다. 다 좋은 의도잖아요. 그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청년수당. 그게 예, 수당이고 뭐 기본수당. 네, 다 좋은데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나쁜 영향 간다는 거고 또 좋은 쪽에 좋은 간다 이렇게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뭐 그분들 속을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죠. 나도 기본소득 주면 나도 그쪽 뽑아야 되나?
기본 뭐 저는 주고 안 뽑을 것 같은데 받고 안 뽑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에 뭐 나는 연연치 않겠다 하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방이요? 뭐 지방이면 좀 더 낫고요. 수도권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깔아먹기 때문에 지방에서 뭐 지금 공급 적은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지방을 위주로 조금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수도권 제일 문제죠. 이 뭐 주택자분들이. 네. 이분들한테 제가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이분들은 이 시장이 한번 상승하게 되면은 빨리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그렇지만 여건상 뭐 자금력이라든지 여건상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여건이 되면서 참여 안 한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 시장 구조 자체가 서울 수도권 시장이 한번 수급의 균형이 깨져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오랫동안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거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하락을 하고요. 하락도 길어요, 수도권은요. 하락도 길고,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오면은, 이 방송이 뭐, 물론 나중에 한 5년, 6년 되면 다 사라지고 없겠지만은, 묻히고 없겠지, 잘 안 보겠지만은, 다음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는 또다시 참여를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왜? 수도권 시장은 늘 긴 시장이에요. 그런 구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내릴 거라고 해서 정부만 믿고 기다리는 분들이 또 많다고요. 근데 지금 선택하기 굉장히 애매한 시기에 와버렸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상승의 폭이 지금은 과거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임대차 3법 나오면서 상승폭이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이렇게 두 자릿수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우리 역사상 두 자릿수 연속으로 우리가 상승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80년도에 주택이 굉장히 부족할 때 정도만 나왔지 한 해 정도 상승하고 안 나왔다고요. 전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매매가가. 매매가? 예, 이렇게 나오기 힘든 시장이 지금 나와버렸다고요. 이건 시장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승률이 과거보다는 크지는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5억을 본 거는 2025년, 26년 정도 봤는데 지금 벌써 나와붙잖아요. 네. 42억까지. 너무 빨리 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선택하지 않으면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은 월세로 밀려납니다. 월세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 공급이나 월세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사실은 시장이 멈춰주면 좋겠지만, 규제가 덜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게 되면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률이 크지 않고 또 뭐 하락할 수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는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수할 때는 선택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분양권을. 네, 분양은 좋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분양가고, 이게 안 된다면은, 지금 경쟁이 높아서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안 된다면은 내가 가장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강남을 가야 되잖아요. 강북 팔고. 근데 시장 하락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팔게 돼 있다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하락기가 와서 지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래서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전월세로 밀려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이라도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죠. 참, 그렇죠. 중간에 이제 갈아타게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1주택자분들, 수도권 1주택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비과세가 들어왔다는 시기 왔는 분들은 미리 좀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장이 다 와서 갈아타면 매도가 안 돼요. 지금 대구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매도가 안 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있죠. 그게 기간이 지난 분들 많아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안 팔려서. 안 팔렸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갈아타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좀 움직이면 좋겠고요. 더 상위직으로 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수도권은. 이게 막판 분위기 가면 이렇게 세금이 꼬일 수가 있겠군요. 네,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 상관없이. 그래서 또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비과세 조건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시간 있다고 생각해서 상승한다고 이걸 놔두면은 이게 시장이 되게 되면은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면 그냥 공포스럽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은 팔리죠. 부동산 팔리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세가 끼 있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투자자분들은 이 끼 있는 물건하고 그 시기하고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느 시점에 그냥 시장이 상승하고 있더라도 뒤에 수익이 더 있더라도
그냥 파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다주택자분들이니까 그 매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매도는 소장님의 스타일은 이제 사서 모은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어지간하면 팔지 않는다의 개념이었고, 그럼 저희 다주택자분들도 세금만 괜찮다면 계속 갖고 가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뭐 10채가 있다면은 이 정부 끝날 때까지 5채가 팔면서 버티고 5채는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1년차 매도, 2년차 매도, 3년차 매도.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정부 우리가 들어오면은 공급을 할 수 없어요. 공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있는 물량이 더 올라가게 돼 있죠.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해서 내가 내는 세금 다 회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근데 내가 다시 매수하게 되면은 취등록세 내고 다 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좋은 물건들을 순서를 정해서 안 좋은 물건부터 한 개씩 정리해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세금이 많지 않을 때는 물건을 많이 모으는 게 가장 유리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최근에는 전 팔아요. 세금 때문에. 저도. 종부세 때문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좋은 물건들은 한 번 더 올라가고, 우리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매수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유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매도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그죠? 보유해서 후회하는 게 훨씬 더 적어요. 팔고 나중에, 그거 안 팔아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고요. 지나보면은.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러야 하잖아요. 그런 분들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공주택 엄청 지어줄 거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겠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기본주택이었구나. 그거 안 됩니다, 사실은. 뭐 1번은 그렇고 2번 후보가 되면 이 세제 완화라고 해야 될까요? 세금 규제는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양도세를 조금 완화하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매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거래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래를 풀어주면은 사실은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거래를 양도세 풀어주면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락률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2년 뭐 실거주 이런 조건들이 많이 달려있잖아요, 사실은요. 덕지덕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 단지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피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못 팔죠. 못 팔고 2년 조건을 채우고 2년 뒤에 하락 떨어진다고요.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양도세 때문에 2년 뒤에 떨어진다고요. 이때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빨리 하려면은 빨리 떨어뜨리려면 양도세를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지금 풀면요 바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거 양도세나 이런 중과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천천히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집니다. 본인이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덜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풀어줘야 돼요. 지금 다주택자분들이시니까요. 양도세에 원복시켜주면 원래대로 2017년 이전으로 원복 일반 우리 원래 일반 과세로? 일반 평화로웠던 과세로? 중과 빼고 평화로웠던 시기로 돌아가면 나 이제 수익 실현한다. 한다 1번. 아니다 나는 계속 갖고 간다 2번. 판다. 1이 뭔데 판다요? 네 판다. 수익 실현한다. 보세요. 저렇게 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부분 바로 떨어진다니까. 저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판다. 스마트하십니다. 되게 팽팽한데? 이도 많습니다. 네, 팽팽하네. 갈아타게 한다.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 좋은 물건 가지고 간다. 안 좋은 건 판다예요.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똘똘한 거 가지고 간다. 갖고 가고 안 좋은 거 판다. 수익 실현할 거는 팔고 한다. 다시 이제 재배치하는 거죠. 리밸런싱. 맞아요. 포트폴리오. 다시 하는 거죠. 그 비슷비슷하다. 와 진짜 비슷하다. 그러네. 무조건 판다도 아니구나. 무조건 판다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좋은 물건 다시 그 가격에 사기 힘들어요. 옛날 가격으로. 한번 나왔던 가격을 다시 사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팔아도 살 게 없어서 가져갑니다. 대구 산다고. 팔고 대구로 간다. 대구 간다. 좋은 방법이네. 대구를 거의 진짜 전국적으로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딴 데 가도 다 그렇게 보고. 제가 관심 가질 정도면.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 못 풀어요. 그래서 한번 희망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구를 기다립니다. 저는 23년 대구를 기다립니다.